녹색으로 표시된 것들도 조금 있을 건데, 녹색은 어휘로 좀 갈 거거든. 요 화면에서는 지금 없겠지만, 그래서 녹색이란다. 그 주황색은 어휘적인 것들을, 오늘부터는 약간 좀 표시하겠는데, 그런 것들 표시하려면 그냥 밑줄만 치면 될 것 같아. 자, 다 됐나? 시작해봅시다. 12번에 오면 구석기 시대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과학기술 하면은 문명이 좀 있었던 그런 시기에 우리가 과학이란 말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석기 시대에 무슨 과학이 있겠어? 아니, 과학은 있겠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구석기 시대에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과학적인 모습이 있을 거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이야. 처음에는 우선 지식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릴 거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옵니다. 많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지식은 여러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그 지식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거야. practical knowledge라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요 knowledge라는 두 개를 언급할 거다. 실제적인 또는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뒤쪽에 embodi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뒤쪽에 is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고, embodi라고 하는 것은 몸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데 형태를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embodi라는 단어는 구현하다 또는 구체화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구조로 좀 쓴 거고, 그러면 구현됐대, 즉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거래. 어디서? in the craft. craft라고 하는 단어가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 솜씨라는 것도 있지. 근데 일반적인 의미의 이 craft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뭔가를 만지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쓴 이유는 여기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만지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craft라는 말을 쓴 건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기술로 갈 거야. 기술에서 구현된, 기술에서 만들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is different, 다르다라고 해. 뭐랑 다르냐면 어떤 지식과는 다르대. 이 지식에 대해서는 앞에 형용사를 쓰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어떤 지식이 되냐면 얘는 이론적인 지식이야.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지식은 deriving from, 뭐뭐에서 나오는 지식이라고 봐. 문법적인 deriving은 좀 이따 정리할 거고, 어디에서 이게 나오게 되냐면 어떤 추상적인 이해에서 나온대. 뭐에 대한 이해?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 간단하게 본다면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빨갛고 커다란 뜨거운 게 하늘 위로 막 떠오르고 있어. 태양이 뜨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기준으로 놓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해. 그로 인해서 매일 태양이 뜨고 있어. 이러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지식이 있어. 이론적인 지식. 이것과 실제 우리가 손을 써서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용적인 지식이 있어.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우선은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지식이 나중에 어디랑 연결될 거냐면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지식하고 연결이 될 거다. derive라는 단어를 잠깐 볼게. derive는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쓰여. 비동사 쓰고 derived from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형태. derive가 동사로 쓰여서 뒤에 from을 갖고, 또는 be derived from이라는 걸 쓰는데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그냥 뭐뭐에서 나오다야. 이게 derive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구조야. 이제 고3 정도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되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수능에서는 그냥 내용적인 것만 보아도 큰 무리가 없지.
두 가지를 봤을 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을 비동사를 쓰고 ed를 썼으니까 아 이거는 수동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영어라고 하는 것이 PP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런 ed와 같은 단어가 붙었을 때 무조건 수동으로 보는 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원래 이 derive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갖기도 하고 안 갖기도 해. 타동사이기도 하고 자동사이기도 하거든. 그럼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derived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단어로 봐. 유래된, 뭐뭐에서 나오는 이라는 단어로 보자는 거야. 그럼 이걸 왜 단어로 보려고 하는 거냐면 derive가 타동사도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타동사라면 ing를 쓰면 안 되지. PP 형태를 써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기는 명사에 대해서 형용사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driving이라고 하는 ing가 붙어 있는 분사로서의 형용사를 썼다라고 보는 거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구조에서. 그럼 두 번째 것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deriving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형용사 단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될까? derived from이라고 하는 걸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걸까라는 거지. 근데 이게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부분.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형용사 deriving, derived 구조는 비슷하게 갈 수 있겠네. 그래서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지식의 종류 두 가지, 실제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 이론적이란 말은 안 나와 있지만 to change a car tir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지식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실제적인 예로서 설명하려고 그래.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투동사 원형이 첫머리에 들어갔고 콤마로서 끊어지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부연 설명으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타이어를 바꾸려고 그래. 그럼 알려주기만 하면 돼. 볼트 풀르고 타이어 끼워놓고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직접적인 교육이나 지시만 필요할 뿐이야. 또는 실제로 행하는 경험만 필요할 뿐이야. 이게 끝이야. 타이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볼트와 타이어의 그 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몇 인치짜리를 써야 돼.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가지고 여기에 끼우고 여기 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뭐에 대한 특별한 지식. mechanics라고 하는 것은 기계학 또는 역학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기계에 관련된 거니까. 또는 strength of materials라고 하는 재료의 강도. strength는 강하고 약한 것의 강도.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기 때문에 바람은 이 정도로 넣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이 정도로 하세요. 지시한 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direct instruction or hands-on experience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쪽에서 언급한 것에서 첫 번째 지식이 되겠지. 즉 PK라고 하는 practical knowledge가 될 것이고 뒤로 나와 있었던 special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되겠지. 이런 거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거야. 타이어 바꾸는 거 실제적인 지식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딱 읽었더니 이 중심이 practical knowledge 쪽으로 조금 쏠린 것 같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선 문법 된 것 같고 뒤로 봅시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을 좀 할 거야. 에어컨은 그 온도 좀 보고 껐다 켰다 좀 해줄게. 이런 주황색들은 그냥 내용상으로 잠깐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체크하려면 그냥 밑줄만 쳐도 괜찮을 것 같아. 갑시다. 두 번째 예로서 by rubbing sticks together 막대기들을 서로 문지름으로써 또는 spark라는 단어가 불꽃을 일으키다라는 것도 있는데 불꽃을 일으켜서 불을 붙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 flint라고 하는 것이 부싯돌이야. 서로 부딪히면 불꽃이 나는 거를 부싯돌이라고 하지. 이 부싯돌에 불꽃을 일으켜서
into dry kindling이라고 하는 이 불쏘시개에다가 불꽃을 일으켜서 발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발화시키다라는 의미까지. 불쏘시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된 불을 만들기 전에 먼저 태우는 불, 그걸 불쏘시개라고 해. 그 태우는 것들. 그래서 불쏘시개에 불꽃을 일으켜 발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라고 하는 그 스카우트야. 한 스카우트 대원은 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뒤에다가 without knowing을 쓴 거야. 뒤에 거를 알지 못한 채로도 불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 불을 지필 수 있어. 뭐를? 산소 이론 또는 어떤 다른 이론, 뭐에 대한 연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combustion, 불 붙는 거. 연소에 대해서 산소 이론이나 다른 이론을 전혀 모른다라고 해도 불을 지필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 연소시키려면 공기 중에 산소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산소를 통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방법을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practical knowledge, 산소, 연소에 대한 산소 이론은 이론적인 knowledge가 될 거고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야.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보자면, 반대로 생각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이론이 중요하고 이게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지 뒤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어떤 지식은 어떤 것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내용이야. 사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썼어.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론에 관한 지식은 그것만으로 does not enable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누가? 우리가 뭐 하도록 to change a tire or make a fire 이라고 하는 타이어를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불을 지피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이걸 할 수는 없고 실제적인 실용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지. 아직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언급하진 않은 것 같아.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론의 종류, 각각의 이론이 어떤 성격, 예시를 들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나. 이걸 이제 가지고 올 거야. 가지고. It seems fair. 여기까지가 끊어지겠네. fair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합리적인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합리적일 것 같아. 타당할 것 같아. 뭐가? to say, 말하는 것이 진주어, 가주어야. 그래서 it, 투동사 원형의 가주어 진주어가 됐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냐면 구석기 시대에 people 아니고 people's가 됐지. 그럼 여기에 s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단위는 민족 또는 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부족으로 볼 거다. 구석기 시대의 여러 부족들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실용적인 지식과 또 실제적인 기술과 실제적인 지식을 적용했다.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 뭐라기보다는 any theoretical, 여기서 이론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체계화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이다라기보다는 실제적인 기술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다. 삶에 적용했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뭐 하기 위해서? To practice their craft.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불을 지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 구석기 시대에도 분명히 불을 지피는 것들이 있었을 건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거를 가지고 뭔가를 했나? 아니지. 이 사람들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니까 아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걸 삶에 적용시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라는 거야. 앞쪽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뒤로
more than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이 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겠다라는 거니까 게다가 정도로 봐도 괜찮아. 게다가 이 구석기 시대의 부족들은 may have pp,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썼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지 이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가졌었을 수도 있겠어. 뭐를?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뭐에 대한 설명? for fire, 불에 대한 설명.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그럼 그 불에 대해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without it being인데 요거는 이쪽을 잠깐 좀 보고 가자. 우리가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고3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해석이 조금 달라.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A가 형용사인 채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지.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은 이 어구를 통해서 하나의 내용을 덧붙이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명사가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A라고 하는 명사를 주어로 보고 형용사를 동사처럼 볼 수 있어. 그래서 해석을 두 가지가 되는데 그리고 A가 형용사 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뒤쪽에 나와 있는 with라고 하는 이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A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해.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해석을 조금 다양하게 가는 게 좋아. 다양하게. 2, 3번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그리고가 조금 괜찮아. 요 해석을 좀 많이 해보면 해석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구조가 비슷하거든. 여기는 with가 아니라 without을 썼어. 반대말이지.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요 구조에서 not을 넣어서 해석해 주는 거야. not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without이라고 하는 것과 with를 쓰는 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 being이라는 걸 썼다. 근데 잘 보면 it 나왔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동사 원형 나오고 그럼 이 구조는 it이 가주어고 투동사 원형이 진주어인 거야. 가주어 진주어. 그럼 해설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면 돼. 불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로 가고 뒤에 의미가 있지 않아. 의미 없어. 여기다 not을 붙이는 거야. 해석을. 의미 없어. 그리고 의미 없어. 가주어니까 진주어는 여기다 하겠지. 뭐가 의미 없는 건데 speak about 뒤에 나와 있는 Paleolithic chemistry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화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 없어. 구석기 시대의 화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석기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지만 그래도 앞에 자신들만의 어떤 행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지. 이 문장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볼 거고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서의 예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여기 explanation이라는 요 단어 있지? 자신들만의 어떤 근거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든 것은 바로 얘야.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을 만들어내면서 무슨 설명을 했을 건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만약 그들이 어쨌든 somehow 생각했다면 뭐라고? They were calling a fire god 이라고 하는 call은 말 그대로 부르다야. fire god 이라고 하는 건 단어 그대로 보면 돼. 불의 신. 이 예전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었을 거고 자연에서 보여지는 것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굉장히 대단한 것들은 신이 있다고 많이 믿지. 그래서 불의 신을 불러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불을 지피는 것은 불의 신을 불러내고 있는 거야. 또는 뒤쪽에 나와 있는 불의 어떤 영혼을 불러내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정령이라고 아마 해설지에 나와 있을 거다. In their actions,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들만의 설명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뭐 그게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안 살아서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 자신들만의 어떤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불을 만들었고 이게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chemistry라고 하는 화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자신들만의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겠다라는 내용이야. 이런 부분들 해석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신이 아닌 실제 수능 문제만 가지고 풀이를 할 때에는 해석을 너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만약에 여기에 without이라는 단어를 with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뒤에 있는 단어가 변화가 좀 일어나야겠지. 얘는 부정의 의미였는데 긍정의 의미로 바뀌었잖아. 그럼 뒤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meaning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반대말로 가면 되겠지. meaningless. 아니면 여기는 의미가 있지 않다, 유의미하지 않다, 결국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insignificant. 요런 말들이 되면은 with를 앞에다가 쓰면 어구가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라는 걸로 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 뒤로 가볼게. 그럼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부족민들,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 실생활에 그거를 적용을 시켰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라고 결론 지으면 좋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결론, 뭐에 관한 것이냐면 구석기 시대의 기술에 대한 중요한 결론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뒤에 거라고 볼 수 있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우선 to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떤 크기를 쓰고 extent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써. 요거는 요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 그럼 to the extent 전치사 명사잖아. 그래서 어떤 크기의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거든. 요 구조. 그럼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뭐뭐뭐입니다. 요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단어를 좀 많이 붙였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 to가 하나 있지. 여기에 extent가 있는 거야. 그리고 small이라는 단어가 extent를 이렇게 꾸며주고 whatever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야. 이거는 그럼 뒤에 뭔가 엄청 많은데 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앞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큰 틀로 보면 to extent야. 이런 정도에서 뒤에 일이 벌어집니다야. 큰 틀은 이런 정도까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 내용 이제 봐야겠지. whatever 잠깐 두고 We may be able to speak. 우리는 아마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뭐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어디에서의 과학? In the Paleolithic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정도. 이렇게 한 거지.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구석기 시대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사실 앞에서 보면 화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했거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실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적용시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 얼마큼이냐면 조금 있겠네. 조금. whatever는 뭐야? whatev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
양보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 비록 뭐뭐이든지 간에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얘는 양보의 의미로 좀 갈 거야. 그래서 해석을 조금 풀어서 갈 거야. 이렇게 가.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서의 과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렇게 한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정도에서는,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정도에서는, 그 작은, 굉장히 작은 그 정도에서는 이런 내용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냐면 구석기 시대의 기술들이 분명히 clearly were prior to라고 하는 건 전치사야. 명사는 하나 안 썼지? 왜냐하면 뒤에 공통명사가 여기 뒤에 나와 있거든. 이쪽에 any such knowledge라고 하는, 여기에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 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knowledge.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지식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 앞서는 거야.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라고 하는 거니까. 구석기 시대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지식, 즉 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보다 앞서는 거였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는 독립된 것이었습니다. 별개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따지고 보면 any such knowledge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지식이야, 이건. 이건 이론적인 지식.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그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실용적인 PK가 되는 거야. practical knowledge가 되는 거고. 그래서 practical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이론적인 것보다 먼저 있었어. 사실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야, 지구가 맨날 태양이 저쪽에 동쪽에서 계속 뜨고 있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만든 게 지동설이 된 거잖아.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실용적인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고, 두 개는 사실은 독립적인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과학기술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이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법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보고, 이 whatever이라고 하는 것은 what은 우리가 단도로 쓰기도 하고 뒤에 명사를 꾸밀 때 쓰기도 해. 명사를 꾸밀 때. 그래서 여기다 however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whatever를 쓰는 거야.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13번으로 넘어가 볼게. 잠시만. 1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 정도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면 될 정도야.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우선 소재로 보면 수렵 채집 사회의 반려동물이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 반려동물이다라고 하는 동물을 좀 보면 예전에는 동물을 우리의 인간과 뭐 동일하게 취급한다던가 인간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식용으로 많이 키웠던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반려동물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문은 그게 아니었어. 수렵 채집 사회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꽤 널리 퍼져 있었다. 그 내용을 좀 언급하려고 그래. Living with and loving animals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ing 하나 있고 이쪽에 ing가 하나 있지. 뒤에 animals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동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뭐처럼 보입니다. 우선 문법을 잠깐만 좀 볼게. 이제 뭐 고3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거는 크게 없을 거고, 아마 이게 시험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a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ing 하나, 이쪽에 ing 하나야. 두 개의 ing가 나와 있고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썼는데 왜 여기에다가 s를 붙였냐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야. 뭘 의도한 거냐면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야, 이건. 하나의 어떤 행위로.
그래서 뒤에다가 s를 이렇게 쓴 거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뒤에 것처럼 보인대. seem 다음에는 투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 투동사 원형에다가 have pp를 쓴 거는 먼저 일어난 일이야. 먼저 일어난 일. 뭐보다? seem보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인데 예전에 이랬던 것처럼 보인대. have been common. 흔했던 것처럼 보인대.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to have been을 체크할 수가 없어. 뒤쪽을 봤더니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In many hunter-gatherers societies across the globe라고 하는 전 세계의 많은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는 흔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수렵 채집인 사회가 아직까지도 부족 국가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전에 주로 많이 있었던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있었던 과거에는 흔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 Evidence for this. 이것에 대한 증거는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어. 이렇게 흔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대. 어디서? 보고에서. 그럼 어디서 나온 보고서가 되냐면 초기에 유럽 탐험가들 그리고 missionaries라고 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나중에는 인류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보고서에서 잘 찾아볼 수 있대. 초기에는 수렵 채집인이다라고 하는 거. 유럽 사람들이 탐험을 해서 신대륙을 발견하지. 그리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선교사들이 뭔가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발견했을 거고 나중에는 인류학자들이 아마 연구를 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이 내용이 나와 있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해석이 조금 껄끄럽다. 이 사람들은 묘사하고 있어. 뭐를? 애정 또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 애정을 묘사하고 있어. with which 있는 그대로 간다. which에다가 affection을 가져올 거야. 그리고 그 애정을 가지고 개들과 다른 동물들 이 개들과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in the households of peoples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부족으로 보면 돼. 여러 부족들의 household 그냥 집으로 볼게. 이 부족들의 집에 있는 개들과 다른 동물들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주어가. 근데 이 부족들은 누구냐면 living 살아가고 있어. 사냥꾼으로서 채집인으로서 또는 원예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집에 개들과 다른 동물들이 were regarded. 여기에 regard라는 단어가 우리가 뭔가를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얘가 바라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뭔가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바라봐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affection하고 연결이 사실은 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regard가 여기 좀 써놓긴 했는데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증오를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regard라고 해. 그래서 원래 regard는 regard A with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A를 B를 가지고 바라보다야. 천천히 가볼게. 뭐 내가 설명할 거는 이 정도만 잘 봐줘도 너희가 다른 것들은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regard라는 단어에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수동이 된 거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regard라는 단어가 있었을 거고 과거로 그리고 앞쪽에 dogs and other animals라고 하는 요게 있었겠지? 개들이 있었겠지? 뒤쪽에 뭐가 있었냐면 with affection이 있었겠지. 이렇게 된 문장이었던 거지. 개들과 다른 동물들을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with affection에서 affection 지워지고 with which가 앞으로 이동했던 거. 그리고 regarded는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비동사 pp가 된 거. 근데 이걸 한글로 보니까 좀 이상해졌지. 말이 자꾸 꼬이지. 그래서 뭐 하라고 했냐면 수동 구조로 나온 거는 능동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라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좀 편해져. 봐봐. 지금 행위자가 누구냐면 어떤 동작부터 보자.
행위는 보는 거야. 그럼 누가 볼 거야? 이 부족들이 보겠지. 누구를 보는데? 개와 동물들을 보겠지. 그래서 해설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애정을 묘사하고 설명했는데 부족 사람들, 뒤쪽에 사냥꾼과 그 채집인과 원예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냥꾼들, 부족들이 집에 있는 동물들과 다른 동물들, 집에 있는 개들과 다른 동물들을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수동의 해석을 완전히 바꾼 거야. 한글로서 무조건 만들려고 100%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affection은 뒤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이 동물들이 바라봐 줬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해석을 오른쪽을 봐봐. 오른쪽 해석을 보면 해설을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시선이란 말을 썼어. 시선. 한번 봐봐. 찾았니? 2번 맨 마지막. 거기에 시선이라는 한글이 들어가 있지. 영어에 시선이 없지 지금. 시선이 없거든. 근데 그 시선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regard라는 요 단어 때문에 쓴 거야. 요 단어 때문에. 이게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시선을 쓴 거야. 그 해설지에 있는 한글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안 돼. 안 맞아 이거. 그 정도 가지고 뒤로 한번 가봅시다.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consume. 저거 하나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두 개의 주황색으로 된 어휘적인 측면을 잠깐 좀 체크했고 이러한 부족들 사이에서 keep이라는 단어 쓰고 animal 쓰게 되면 동물을 가지고 있대. 그럼 동물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다는 건 동물을 키운다는 얘기야. 기르는 것. 몇몇 동물들을 키우는데 뭘 위해서 키우냐면 컴퍼니를 위해서 키운대. 회사는 아니고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동반 또는 함께 있음, 가끔은 뭔가 친구, 동료 이런 말로도 쓰여.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not food, 음식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몇몇 동물들을 키우는 것은 seem,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the norm. norm이라는 단어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지. 그런데 그 규범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norm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거야. 이건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였어. 뭐보다는 exception, 예외라기보다는 내신이라고 보지 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the norm이라던가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수렵 채집인의 그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흔하게 보여진다라고 했으니까 norm이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 나와 있는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례적인 거야. 낯선 거야. 낯선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were unwilling은 꺼려하는 거야. 파는 거를 꺼려했고 give away, 줘버리는 것을 꺼려했어. 자신들의 동물들을 팔거나 주는 것을 꺼려했어. 그리고 became consume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고3 지문들을 보면서 어휘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원래 consume이라는 단어가 소비하다. 조금 더 가면 먹다야. 그런데 이 소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야. 거기에 푹 빠져 있어. 그래서 얘가 사로잡다라는 의미로 쓰여. consume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로잡히가 된 거야. 그럼 사로잡혔지. 그리고 뒤에 by를 썼지. 그럼 뭐뭐에 사로잡힌 것. 근데 요 by라고 하는 것이 with라고 하는 걸 써도 괜찮아. consume이 사로잡다라고 할 때 전치사 by나 with를 쓰거든. 그래서 슬픔에 사로잡히게 된대. become 다음에는 형용사. consume 목적 없으니까 수동. 언제? 동물들이 were taken away. 동물들이 빼앗긴 거야. take away는 뺐다야. 뭐로부터? 그들로부터 강제로 그 부족 사람들로부터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동물들이 빼앗겼을 때는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애착이라는 단어를 뒤에서 attachment라고 하는 걸로 썼어. 글을 어떻게 읽어나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쓰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을 썼을까?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도 꼭 보면서
수능을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흐름이 참 중요한 부분이야. 동물에 대한 사랑이 컸고 남에게 주고 싶지 않고 팔고 싶지 않고 빼앗겼을 때에는 슬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사랑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그래서 attachment야. 애착이야. 애착. 이러한 애착은 보여집니다. 뭐라고? strange. 낯선 것으로 보여진대. see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보다, 목적어를 뭐로? as, b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생각할 때는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데 요때 요 as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B라고 하는 걸 가질 때 얘가 명사하고 형용사가 다 쓰인다. 그래서 strangely 일로 있으면 안 돼. 여기는 strange를 써야 돼. 이상한 거보다는 좀 낯선 거, 좀 낯설게 보입니다. 이러한 애착은 누구에 의해서? 유럽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럼 유럽의 저자들이 뭐한 사람인데? 글을 썼거든. 뭐에 대해 썼는데? 그들에 대해서. 여기에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복수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부족 사람들이 맞지 않을까 좀 싶어. 그 부족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럽 사람들이 여러 그 수렵 채집인들에 대한 삶을 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네? 근데 동물들에 대한 애착이 크네? 라고 하는 걸 본 거지. 여기서 them이라고 하면 peoples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 이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표현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뭘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냐면 뒤에서 자꾸 가려다 보니까 애매해지잖아. 앞에 뒤로 가. 다시 가면 이러한 애착은 낯설게 보여집니다. 뒤에 유럽의 저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저자들은 이렇게 가. 이 저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이 저자들은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뭐에 더? 뒤에 나와 있는 at the degree of affection. 애정의 정도에서. 지금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중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그 애정의 정도에 대해서 보니까 즐겁고 기쁜 모습이야.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을 표현을 한대. So-called, 소위 원시 부족들이 표현했던 그 애정의 정도를 보고 즐거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Towards animals, 동물들에 대해서 표현했던. 목적어가 없지. 결국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expressed라고 하는 것을 비동사 pp로 쓰지 않았던 거야. 관계대명사가 빼있는 것. 그럼 이렇게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설명들은 account가 설명 또는 기술 그리고 얘가 실제 기출문제는 다른 거 나왔다. 수능 기출문제에서 너희가 이거 풀었을 때 거의 다 틀린 문제가 하나 있어서 31번 빈칸 그때 account가 답이었어. 그때 account는 중요성이었어. 거의 다 몰랐어 이거.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31번이 탄단어짜리인데 이따가도 좀 보겠지만 단어가 좀 어렵게 나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These account, 이러한 설명은 그 자체로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는 결국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설명은 이 내용과 같은 말이야. 어떤 거? While 뭐뭐이지만 attachments to animals, 동물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were not widely accepted in Europe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they were nonetheless, 그 애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시 말하자면 뒤쪽에 however이라고 하는 단어의 연결고리가 좀 이상하다고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애착은 낯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쪽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뒤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설명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앞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글을 쓰고 뭔가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유럽에 글 쓴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도 보여주겠지만 이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However, 뒤에 Keeping animals as companions이라고 하는 companion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 동료 또는 동반자. 우리가 보는 반려동물에서 이게 반려라는 것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동물들을 어떤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기르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widely practiced, 널리 행해진.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야. 그만큼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It may be, it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뒤쪽에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얘는 강조 구문이야. 뒤에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뭐일 수도 있냐면 failure to do라고 했는데 fail to do는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실패가 아니라. 그럼 이것도 뭐뭐 하지 못한 것 이렇게 보면 돼.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언제까지?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그럼 뭐 하지 못한 것. 앞 내용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지? Keeping animals as companions. 요걸 하지 못한 거야. 요 부분. 앞에 나와 있었던 이거를 못한 거야. 뒤쪽에 나와 있었던 do so라고 하는 것. 동물들을 친구로서 또는 반려동물로서 함께 기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인 것 같아.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뭐가 requires explanation.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아니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인간들의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널리 퍼져 있는 실제로 실행되고 행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유럽 사람들은 왜 못하지? 궁금하잖아. 유럽 사람들은 왜 못할까? 설명이 필요해. 설명이. 그만큼 이 requires explan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었다는 거야.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 이례적인 모습이었고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거를 뒤에다 이렇게 쓴 거다.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였다면 밑줄 친 부분을 쓰고 밑줄 친 것이 의미하는 것을 뭐 찾아보시고 이렇게 나왔겠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너희가 문맥을 좀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ing 주어 때문에 잠깐 좀 체크를 했어. 14번 갑시다. 14번은 좀 단순해. 원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얘가 빈칸 문제야. 너희가 지금 숙제가 없다라고 해서 집에서 뺑뺑이 놀고 와서 수업만 듣고 하면 안 돼. 수능 특강 교재 테스트 1, 2, 3편을 다 풀어야 돼. 말로 하는데 너희가 풀어야지, 그래 풀어야지, 그래 풀어야지. 나중에 졸업하고 책 버린다. 정말로 풀어야 돼. 다음 주까지 다 풀어봐. 시간 꼭 재서. 14번에 나와 있는 거는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독해 지문에 꽤 많이 나와. 여론을 조사할 때 조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 없지. 그래서 표본조사라고 할 건데 그러한 표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생긴 거에 대한 얘기야. 그냥 쭉 해석하면 된다 이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936년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냐면 알프레드 랜던이라는 사람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요 사람 사이에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Literary Digest라고 하는 잡지 이름이야. 이 잡지가 sent, 보냈어. sent out 같은 의미. 뭘 보냈냐면 10 million이니까 1000만 개의 엽서를 보냈어. 우편 엽서를. 그런데 이 우편 엽서가 질문을 하는 우편 엽서야. 뒤에 people,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볼 거냐면 how they would vote. 그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걸 예전에 전화를 없었으니까 우편으로 다 보냈거든. The magazine. 그런데 이 잡지가 received, 받았지.
거의 230만 통을 다시 받았고 The result suggested 그 결과는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 랜던이라는 요 사람이 was leading Roosevelt. 루즈벨트를 끌고 가고 있었대. 결국 랜던이 루즈벨트를 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로 by 57% to 43%라고 하는 57%대 43%로 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랜던이라는 사람이 이기고 있네. 뭐 설문조사니까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가끔 보다 보면 지금 보기 싫을 때가 있지. 나도 보기 싫어. 가끔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길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거는 혼자 보다 보면 재밌어. 이것저것 찾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거 수업을 해야 돼. 짜증나. 너무 오래 걸리거든. 오늘도 그 뒤에 나와 있는 오늘 뒤에 걸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 17번인가가 굳이 넘길 필요는 없어. 17번이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좋고 만약에 못 가면은 뭐 다음 시간에 3번에 young pollster이라고 하는 젊은 여론조사가야 pollster 뒤에 좀 한번 나오겠지만 젊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named name은 뭐뭐로 부르다 목적어 하나 없고 보충하는 말만 있으니까 named야. George Gallup. 갤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뉴스에서 보면 갤럽에 따르면 그 갤럽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 사람 설문조사하는 그 갤럽 유명한 거지. George Gallup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론조사가가 또한 did a survey. 설문조사했어. 조사를. 하지만 on a much smaller sample. 훨씬 더 작은 샘플에서 조사를 한 거야. 그럼 뭐 100명 가지고 했나? 그건 아니겠지. 앞에서 보낸 거가 몇 명이었냐면 1000만 명이었잖아. 그럼 아마도 뭐 10,000명이나 뭐 이렇게 했겠지 뭐. 적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숫자로 한번 조사를 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여론조사의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표본이 적을수록 신빙성이나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 갤럽이라는 사람이 한 이 조사가 사실은 더 안 좋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그가 정확하게 예상을 했다라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would win easily.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럴까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왜 그렇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결과는 뭘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빈칸 문제로 나중에 나올 거야. 이렇게. In the event. 실제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해놓고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 행사가 일어났어. 대통령 선거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in the event는 막상 닥쳐보니 라고 하는 하나의 어구가 된 거야. 막상 닥쳐보니까 루즈벨트가 went on to win 이기게 된 거야. 뭘로? 60%로 이겼어. 뭐에 대항해서? 37%에 대항해서. 랜던이라는 사람에 대해 37%라는 것에 대항해서 60%로 승리하게 됐대. go on 다음에 ing를 쓰는 게 있고 go on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조금 달라. go on은 똑같은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계속 뭐뭐 하다. go on to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다. 이게 go on to 동사 원형이야. 조금 다르지? 기존에 하던 일이 있어. 그 일 그대로 계속했어. go on ing야. 어떤 일을 했어. 그게 끝났어.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 일로 넘어간 거야. go on to 동사 원형이야. 그럼 여기서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winning이라는 걸 써보겠다. 말이 이상해져. 왜 이상해지냐면 그렇게 쓰게 되면 루즈벨트가 계속 이기고 있었어야 돼. 안 맞지? 루즈벨트는 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앞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막상 닥쳐서 그 다음으로 봤더니 루즈벨트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걸로. 뒤에 그건 바로 봐도 되겠네.
원래 빈칸 문제는 여기서 나왔어. 요쪽. 여기는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 The reason, 이유, why, 왜 Literary Digest라고 하는 이 잡지가 did so badly. 그렇게 형편없이 안 좋게 행했나. 그러면 did so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앞쪽에 랜던이라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예상을 왜 했을까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래. They used a directory라는 것인데 they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문맥상으로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 문맥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건 얘밖에 없어. Literary Digest.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단순하게 형태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단수야. 여기는 it을 쓰겠지. 써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떤 집단, 단체, 회사와 같은 하나의 어떤 단어를 쓰고 다음에서 대명사로 이어갈 때 그 대명사를 복수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게 여러 개로 뭐 분리되었냐? 그게 아니라 그 집단과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복수로 받아간다는 거야. 이건 잡지사야. 그 잡지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use, 사용했던 거야. 뭐를? directory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그 컴퓨터에서 디렉토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목록이 되겠지. 얘도 목록이야. 그런데 어떤 목록이냐면 사람의 이름을 모아놓은 목록이야. 그래서 인명부라는 말을 쓰지. 사람인 그리고 이름명 해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 인명부라고 쓴 거야. 그냥 목록으로 봐도 돼. Car owners라고 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인명부를 사용했고 또 telephone directory라고 하는 전화번호부를 사용했던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뒤에 이제 좀 봐야겠네. 이것은 그들에게 앞쪽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인명부나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샘플을 제공했던 거지.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왜냐하면 단지 the better off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런 거야. 더 좋은 걸로 떨어져 나왔어. 누구에게서?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유복한이라는 의미로 쓰여. 그런데 이게 그냥 더 좋은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근데 더를 붙였지. 더하고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뭐뭐한 사람들이지. 유복한 사람들. 누구야? 부유한 사람들이야. The rich야. The rich. 같은 말이야. 부유한 사람들만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데? supported. 지지했던 사람이야. 누구를? 공화당원인 알프레드 랜던이라는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만이 자동차와 전화를 가지고 있었거든. 부유한 사람들이 전 국민 중에 뭐 얼마나 차지하겠어. 그러니까 표본이 잘못되어 있던 거지. 갤럽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했냐면 돼. 이 사람은 had used, 사용했던 거야. 훨씬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대표하는, 훨씬 더 많이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요 단어가 빈칸 문제로 나왔어. 단어 자체가 representative라고 하는 단어, 뭔가를 대표하는,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제시하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이 지문에서 중요했던 거고, 그럼 결국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biased가 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이 지문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나중에 여론조사라던가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에서 이 샘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크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그 샘플이 representative,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수능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생판 모르는, 정말 눈을 크게 만드는 그런 지문이 보게 될 거야. 그런 지문을 봤을 때 우리가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배경 지식이야. 배경 지식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15번.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로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핵심, 지문의 핵심적인 것들을 찾고 문제와 답과 연결시키는 과정, 그걸로 끝낼 거야.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할지,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 자꾸 봐야 돼.
15번은 뇌 감각 정보 인식. 뇌라고 하는 것들은 참 미지의 세계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해부로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쭈글쭈글하게 생긴 건데 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 그럼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보 처리 기관이야. 그럼 정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겠지. 여러 정보가 있겠지만 감각을 통한 정보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거를 얘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인식할까? 이걸 한번 보자는 거야. 두뇌는 does not record, 기록하지 않아. reality. 현실을 기록하지 않아. 현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 뭐처럼? 카메라처럼. 그럼 여기 정도까지 봤을 때 이 내용이 그냥 다 들어가면 되겠지.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현실을 100% 그냥 찰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안 한대. 뭐 어떻게 하겠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겠지. 그래서 두뇌라고 하는 것은 구성을 해. 뭘 구성할 거냐면 현실의 표상.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까는 representative가 있다.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거지. 나타내 주는 거야. 그게 표상이야. 어떤 것이 드러내는 모습, 그걸 표상이라고 해. 어떤 것이 드러내는 모습. 표를 표면이라고 생각해. 표면적으로 위로 올라와서 보여주는 모습. 그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모습. 현실이 보여지는 모습, 현실이 보여주는 모습. 그거를 구성할 거야. 어떻게? 뒤에 요 방법을 통해서 analysis, 분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분석을 해. 또 synthesis는 그 책에는 종합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synthesis는 뭔가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혼합, 종합, 통합 이런 의미로 쓰인다. 분석과 혼합을 통해서 그럼 뭘 분석하고 뭘 혼합할 건데 sensory information, 감각 정보. 감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 이런 모든 것들의 분석과 혼합을 통해서 현실이 보여지는 모습을 다시 구성하는 거야. 사실 이건 재구성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구성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러므로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뭐에 대한 인식, 어떤 주어진 사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식은, 이 인식은 누가 하는 건데? 두뇌가 하는 거야. 근데 두뇌가 분석하고 두뇌가 통합하고 합성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건데 안 그러면 우리 두뇌는 모두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인식은 유일하고 독특할 수 있겠지. 다른 거야. will be different가 되는 거야. only라고 하는 unique. 그리고 이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모습이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가? such differing memories라고 하는 그렇게 다른 기억을 가질 수 있냐? 뭐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differing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differ이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를 만들었나? 아니야, 이거 단어야, 이거. differing이 단어야, 다른. 그럼 different하고 differing은 뭐가 다르냐? 다른데 말이 꼬이지? 다르고 다른 거야. 분필하고 칠판은 달라. 이건 different야. 이건 different을 쓰지 않는다. 그럼 differing을 언제 쓰냐면 의견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 differing을 써.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때 그때 differing을 써. 그냥 똑같지 않은 거. 네모하고 세모는 다른 거야. 그때는 different를 써. 모습이 달랐을 때는 different를 쓰고 differing은 어떤 의견과 생각이 달랐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differing을 썼다고 보면 돼. 뭐 문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어쨌든 different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different도 여기서는 differing은 그런 의미로 좀 쓰이는 거고. 자, 됐지? 그래서 사람들 두뇌가 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까지 뒤로. colored라는 단어, ensure, differ. 뭐 의미상으로는 ensure, differ 정도, 문법으로는 colors 정도. 비록 똑같은 감각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똑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감각적인 정보, 저기서 아주 빨갛게 타오르는 태양이 뜨고 있어. 시각적인 정보, 나도 보고 너희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똑같은 감각 정보야.
이거 이용할 수 있어. 누구에게? 두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두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똑같대. 그렇다라고 해도 독특한 history, 어떤 이력,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경험, 이러한 것이 누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력이, 여기 history는 경험 정도로 봐도 괜찮아. 각자의 두뇌가 이전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 왔을 거 아니야. 그러한 이력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 유닉, 독특해.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뒤에 거를 보장해 줄 거야. 분명히 일어나게 해줄 거야. 어떤 일을? 최종적인 인식. 각자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인식이 다르게끔 분명히 만들어 줄 거야. 당연히 다르겠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를 테니까. unique history 때문에. 자, 콤마 다음에 ing 쓸 때 이제는 우리가 그 독해를 좀 빨리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콤마 ing는 보통은 뭐뭐 하면서 정도도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정도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은 다 그리고로 봐. 그냥 그리고. 그래서 다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이것은 영향을 받은 거야. 뭐에 의해서?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로 봐. 지금 이건 분사구문이거든. color이라는 단어가 영향을 주다야 affect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 목적어 없었기 때문에 수동구조로 쓴 거고. 뒤에 어디에서의 다양성, 다양한 것들. 각자 가지고 있는 attention. attention이 우리가 주의, 집중 이런 말을 쓰지 관심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관심, 그리고 뒤에 기억, 감정적인 상태,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유로 해석하는 것도 많이 해봐야 돼. 왜냐하면 앞쪽에 분명히 다를 것으로 만들어줄 거야.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도 해석한다. 원래 하는 것들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 연결어를 뭘로 볼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알맞은 걸 뭐든지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갈 길이 머네. 아직도 지문이 한참 남았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들이지. 게다가 the exact 정확한 그 감각적인 정보, 어떤 주어진 사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감각적인 정보가 will never be identical. 동일할 수는 없을 거야. 결코 동일할 수는 없대. 뭐가? 뒤에 보자. For any two people. 어떤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일할 수는 없다라고 본대. 원래 그 정보는 똑같은 거야. 해가 뜬 건 다 똑같은데 두 사람에게서 전달되는 모습은 똑같지 않나 봐. 동일할 수는 없대.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돼. 포지션, 위치 때문이야. 공간에 있어서의 위치야. 누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공간에서의 위치 때문이야.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야. 태양이 뜨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 거고 정보, 시각적인 정보는 똑같아. sensory information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체가 있는 공간, 거기에서의 위치가 다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태양과 이 사람이 보는 태양은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의 크기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잘 보면 necessarily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썼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두 사람은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려면 두 사람이 합체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도 당연히 동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정보를 받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동일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 모든 요인들,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요인들이 계속해서 continue to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쓰기도 하고 color, 아까 했지? 영향을 미칠 거야.
어디에? memory of the event라고 하는 그 사건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거야. 언제? later times. 나중에. 그냥 이건 나중이라고 보면 돼. 나중에 살아가면서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러한 모습, 앞에서 나와 있었던 이 모습은 well understood.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어디에서? legal context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상황에서. 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잘 이해된대. 그럼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이유가 되기도 해. 어떤 이유? eyewitness라고 하는 목격자의 testimony, 증언이 can be highly problematic이라고 하는 매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건은 다 똑같아. 목격자가 있을 거야. 감각 정보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position in space라고 하는 공간상의 위치가 다 달랐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랐을 거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뭔가 기억에 자꾸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reason이라고 하는 건 보통 why를 쓰지. 여기 why 써도 괜찮아.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걸 뭐 동격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에 대세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 여기까지 좀 봅시다. 16번의 소재는 공간별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학교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있어.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의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이야. 어린이 박물관은 is an informal, 형식적이지 않은 비형식적인 교육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어. formal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야. 틀에 박혀 있는. 근데 이건 틀에 박혀 있지 않아. 비형식적인 교육 환경이야. 그리고 이 교육 환경은 unlike a school, 학교와는 좀 다르게 is organized, 구성돼. 뭐로? 뒤쪽에 나와 있는 according to space, 공간에 따라서, not time,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학교는 시간에 따라 구성되지. 아침에 가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 점심시간 뒤에 시간에 따라 구성이 되지만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구석기 시대, 여기는 신석기 시대, 여기는 현대 물품들 이렇게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고. 공간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과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좀 할 거야. 뒤에 visitors, 그러면 방문객들은 따라갈 수 있어. 자신만의 관심사를 따라갈 수 있어. 내가 관심 있는 거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 얼마 동안?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이건 좀 이따 본다. 문법은 뭐만큼 오랜 시간 동안? Their natural period of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타고난, 원래 타고난 natural 집중의 기간. 자신이 원래 타고나서 나는 집중을 요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장난감을 워낙 좋아해서 한 1시간 집중할 수 있어.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서 1분만 집중할 수 있어. 자기가 원래 타고난 집중의 기간이 있을 거야. 어떤 시간. 자신이 타고난 집중의 어떤 시간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지속되는 것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관심사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학교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시간이 끝나면 끝이야. 1교시 끝. 오늘 이번에 영어를 너무 좋아했는데 안 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구성을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공간에 따라서 구성하면 그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머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자, 문법을 좀 본다.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last가 자동사야. 그래서 수동구조 쓰면 안 되겠고.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as long a time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 원래 as라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야. 그럼 여기는 형용사나 부사가 우선순위를 갖는다라고 봐.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어떤 어구를 만든다라고 해도 무조건 형용사 우선이야. 그 다음에 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원래는 관사가 형용사 앞에 오는 게 원칙이다. 이 구조에서는 형용사가 앞에 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as에서 첫 번째 as는 없는 거로 보라라고 했어. 그러면은 신기해? 자석이야. for a long time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오랜 시간 동안, 뭐뭐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as의 구조니까 a long이 long어로 바뀐 거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구조. 자, 다시 간다. 그래서 공간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관심이 있는 만큼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네. They do not study.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관람객들은, 방문객들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어디에서? 인위적인 시간이라는 어떤 기간 속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인위적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되는 거지. 뭐에 의해서? 째깍거리는 시계에 의해서. 또 interrupted, 중단되잖아. by bells, 종에 의해서, 종소리에 의해서. 뒤에 거는 학교의 모습을 좀 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뒤쪽에 시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시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종소리에 의해서 중단되는 인위적인 그런 시간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내 맘대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measured, interrupt, 전부 다 타동사, 목적 없어서 수동으로 썼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이 어린이 박물관은 결국 공간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거야. frame이라고 하는 건 틀이야. 이 틀을 하나 만들어줬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뭐라기보다는 시간의 틀이라기보다는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고 학교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틀로 만들고 이 안에서 공부하게 만드는 거고 어린이 박물관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틀로 만들고 이 안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띠로. 학교 교육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아. 시간적인 틀은 사실 학생들에게서는 교육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공간적인 구성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것도 빈칸 문제였거든. 빈칸이 여기 있었어. 이쪽에. 그래서 important, 중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지? 나도 체크했어. 뭐의 중요성?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하는 학습 환경의 중요성. 근데 이 학습 환경이 어떻게 되는 학습 환경인데 구성되는 거지. 뭐에 의해서? 공간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구성되는 그러한 학습 환경.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 학습 환경이 concentration이라는 집중과 and skill, 학생들이 뭔가 이루어야 되는 기술, 이러한 것들이 allow, 목적어, 투동사형이야.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 공간적인 것이 된다면 자신이 뭔가 가져야만 되는 기술과 집중을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였어. 그럼 이걸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앞쪽 빈칸에 대한 원래 부연 설명이었지. 어떻게 이렇게 집중과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거 한번 상상해 봐. 만약에 미국의 테니스의 거장인, great, 훌륭한 사람이니까 거장인 빌리 진 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when learning to play tennis, 테니스 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을 때 이 사람이 had been constrained, 이 사람이 제한되었다, 제약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constrain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제약하다, 제한하다. 어디로? 45-minute periods라고 하는 여기에 5는 개수야. 5개가 있어. 45분짜리 그 기간, 45분짜리 어떤 수업, 이 수업이 5개가 있는데 매주 45분짜리의 그 시간대의 그 수업을 5개로 제한받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만약에 그렇다면 또 만약에 just as 앞에 콤마 있고 뒤에 콤마 있네. as는 뭐뭐 할 때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녀가 serve를 perfecting,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아마 해설제는 다듬고 있다고 나와 있을 거야.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을 때 만약 그녀가 had to put down, 내려놓아야만 했어.
자신의 테니스 라켓을 그리고 go to golf class 골프 수업으로 가야만 했다라면 가야만 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이렇다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Would she ever have sharpened her skill이라고 하는 그녀가 그녀의 기술을 sharpen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하는 거니까 뭔가 다듬다 정도가 되겠지. 다듬을 수 있었을까? 뭔가 연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문법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안 된다는 거겠지. 문법적으로 여기는 접속사 다음에 ing, pp 올 수 있고 learn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능동으로 썼고 근데 이거는 실제 이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연습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연습 안 하고 대가가 됐겠지. 그러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얘기했지. 가정법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연습했던 거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had, pp를 썼어.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거 마찬가지지. 가정법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 과거에 뭐뭐 했을까? 과거에 대한 추측,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이렇게 돼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겠지. 뒤로. 거의 다 끝났어. 여기 마지막에 이제. 하지만 이 모습이 그럼 this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의 간격에 따라 시간으로 제약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정해 놓은 것들이야.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what we ask children to do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라고 요청하는 거야. 언제? When we meet out. meet out이 배분하다. 요거는 뭔가 이렇게 나누는 거야. education,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arbitrary periods라고 하는 임의적인 어떤 기간들로 나눌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거야. 임의적인 어떤 시간대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모습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다. The organization. 그래서 조직. 뭐를 조직하는 건데 뒤에 나와 있는 learning environment by space. 뒤에 not time. 시간이 아니라 공간에 의해서 학습 공간을 구성하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시간이 아니라 공간에 의해서 학습 그 환경을 구성하는 것.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합시다. 여기 쭉 나도 표시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is in effect 실제로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야. 뭐를 위한? structure of an educational environment라고 하는 교육 환경의 구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큰 틀이야. 큰 틀. 패러다임을 큰 틀로 보면 돼. 이것은 paradigm for a structure. 어떤 구조를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 하나의 큰 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조 속에서는 concentration,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nurtured.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육성될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learning,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contextual. 맥락화될 수 있다라고 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먼저 보면 nurture이라고 하는 것이 육성하다, 키우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됐고 맥락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것들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간적인 것으로 연결을 좀 시켜보면 그 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 같아.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다른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맥락화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됐고 여기는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지 비동사 PP는 완전한 문장으로 본다라고 했고 뒤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in which를 써준 거야. 자, 오늘은